안녕하세요. 차기어스와 Mathematics for Physics 네 번째 멤버십 코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좌표계,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서 지난번에는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같은 거를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델연산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런 걸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소한 사람들도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델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벡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미분을 하고 벡터로 만들어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델연산자와 그레디언트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데, 자, 미분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미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두 변수 x와 y가 있는데 x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독립변수의 미분과 종속변수의 미분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우리 여기 P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P점에서 좀 떨어진 다른 이제 점을 하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거 차분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 기울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가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 점을 P점으로 점점 가까이 갖고 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게 아주 가까워져서 미분이 되면 P점에서 아주 바로 옆에 있는 미분이 될 때 dx는 작은 값이지만 아무 값이나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dy는 내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고 이 함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때 이 기울기가 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 P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P점에서의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함수가 주어지면 이 식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y의 미분은 dy는 그 도함수에다가 dx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dx분의 dy가 바로 도함수죠. 거기다 dx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dy가 되니까 아주 편하죠. 그래서 이 종속변수의 미분이 이렇게 정해지는데,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u는 x, 이제 이번에는 y가 독립변수입니다. x도 독립변수고 y도 독립변수예요. 그러면 u가 x와 y의 함수다 이렇게 했을 때 du는 이 종속변수의 미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만 변했을 때 dx를 곱한 것과 y만 변했을 때 dy를 곱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만 변했을 때 이 비율을 파셜 x분의 파셜 u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파셜 y분의 파셜 u라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편미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u는 x제곱 y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x하고 y는 독립변수입니다. 그러면 이때 편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파셜 x분의 파셜 y는 상수라고 치고 x만 미분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2x가 되죠. 상수는 그대로 곱해지죠. 그래서 파셜 x분의 파셜 u는 y는 상수로 취급하고 x만 대해서만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파셜 y분의 파셜 u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x는 상수로 취급하고 y만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y가 없어졌죠. 그래서 파셜 y분의 파셜 u는 그냥 x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은 x는 상수, y에 대해서만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볼 것 같으면, 미분을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미분의 정의가 그렇죠. dx분의 그 다음에 dy라고 하는 것은 fx 더하기 dx 빼기 fx, 이게 바로 dy의 정의입니다. 근데 편미분의 정의는 뭐냐면, 편미분의 정의는 x만 편미분할 때, 이때는 fxy 중에서 x만 x 플러스 dx에서 fxy를 빼는 걸 dx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은 x는 그대로 두고 y만 y 플러스 dy에서 fxy를 빼가지고 dy로 나눈 거, 이것을 편미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편미분을 이용을 해서 델연산자를 정의하는데, 이 델연산자를 이제 표현하는 것은 좌표계마다 다릅니다. 그냥 벡터로 표시할 때는 좌표가 관계없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하려면 좌표계로 대표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좌표계로, 직각 좌표계로 대표할 때는 이렇게 대표했었죠.
그리고 변이 벡터는 어떻게 씁니까? 이게 바로 미분인데 위치 벡터의 미분이 변이 벡터였죠. 이건 이렇게 됐죠. 이랬을 때 델 연산자를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이 델 연산자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델 연산자는 자, u라는 함수가 있는데 u가 x, y, z 함수라고 할 때 du를 델u.dr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냥 미분을 할 때 dy는 dx분의 dy 곱하기 dx 한 것처럼 네, du는 독립변수가 3개죠. x, y, z 이렇게 3개면 델u 그 다음에 닷, 여기서 델u는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닷은 요거 스칼라 곱하는 거죠. 벡터와 벡터 곱할 때 스칼라 곱한 겁니다. 이렇게 스칼라 곱하는 것이 du가 되게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로 델u의 정의입니다. 이걸 갖다가 델u라고 부르고 이건 좌표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델u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좌표계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과 같은 이런 좌표계의 대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델 연산자를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직각좌표계에서 u가 x, y, z 함수다. 직각좌표계는 좌표가 x, y, z죠. 그러면 du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했었죠. 독립변수가 x, y, z면 요거 파셜 x분의 파셜 u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u dy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델u dr과 같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dr도 이제 직각좌표계로 대표해야지 될 텐데 직각좌표계에서의 dr은 뭐였습니까? 자, 요거였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엇이 돼야지 돼요? 자, 위의 것과 같게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델u가 무엇이 되면 되겠습니까? 델u가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스칼라 곱했을 때 맨 위의 거와 같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네, 여기 되기 위해서는 네, du하고 dr하고 이제 요 델u하고 dr하고 스칼라 곱해가지고 요 파셜 u분의 파셜 x dx가 됐죠. 요 dx는 여기 있죠. 여기 dx 여기 있죠. 여기 dx 여기다 무엇을 스칼라 곱해가지고 요게 돼야 되려면 그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파셜 x분의 파셜 u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 스칼라 곱해가지고 파셜 y분의 파셜 u가 되려면 델u의 y 성분이 파셜 y 파셜 u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z 성분은 파셜 z분의 파셜 u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 연산자만 딱 뽑아낼 것 같으면 저 u를 뺀 거예요. u를 빼면 델 연산자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대표가 되냐면 x 파셜 x분의 파셜 그 다음에 더하기 y hat 파셜 y분의 파셜 더하기 z hat 파셜 z분의 파셜 이렇게 직각좌표계에서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직각좌표계 이렇게 정의되는 거.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의될까? 자, 원통좌표계의 좌표는 뭐였어요? 로하고 파이하고 z였죠. 그러면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위치 벡터는 로 hat 더하기 z hat 이렇게 됐죠. 그럼 미분은 어떻게 표시됐습니까? 미분은 세 항이 됐었습니다. 로 hat d로 더하기 파이 hat 로 d파이 더하기 z hat dz 이렇게 됐죠. 이때 델 연산자는 어떻게 대표되냐면 이렇게 대표되는데 이렇게 대표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까 그 정의에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의는 뭐예요? 좌표계와 상관없이 쓰는 정의는 델u 그 다음에 여기 스칼라 곱하고 dr 한 거 이게 du가 돼야지 되겠죠. 그러면 네, 원통 좌표계에서 du는 어떻게 구할까? 네, 여기 독립변수가 로하고 파이하고 z니까 du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du는 파셜 로분의 파셜 u d로 더하기 파셜 파이분의 파셜 u d파이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 같아요? 이것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 dr은 알죠. 원통 좌표계에서 dr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곱해서 요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저 위에 게 되게 만들려면 파셜 u 델 u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에 이 dr에 로가 있으니까 이 로가 없어지려면 로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저 위에 있는 du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원통 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는 어떻게
대표되냐면 로햇은 파셜 로분의 파셜 이렇게 되는데 파이햇은 앞에 로분의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분의 1이 있고 파셜 파이분의 파셜하고 Z는 아까하고 똑같죠. 직각좌표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델 연산자의 원통 좌표계의 대표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좌표계를 보겠습니다. 구좌표계는 어떻게 됩니까? 구좌표계의 경우에는 위치 벡터가 그냥 R hat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분 연산자는 어떻게 이렇게 좀 세개가 되죠. 이때 델 연산자는 이것과 같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이제 아까 좌표계와 무관한 표현으로부터 다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계와 무관한 표현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요 du를 구좌표계에서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좌표계에서는 좌표가 r 세타 파이니까, 네, du는 파셜 r분의 파셜 u dr 더하기 파셜 세타분의 파셜 u d 세타 더하기 파셜 파이분의 파셜 u d 파 이렇게 d 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때요? 델 u 덧 dr하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 구좌표계의 dr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저 위에 있는 이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델 u의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r 성분은 그냥 파셜 r분의 파셜 하면 되겠지만 세타 성분과 파이 성분은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r 성분은 그대로 있고 세타 성분에는 이렇게 r분의 1이 하나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 성분은 여기에 이렇게 r 세타 사인 세타분의 1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 u가 델이 어떻게 되냐면 r hat 파셜 r분의 파셜 더하기 세타의 r분의 1이 있고 파셜 세타분의 파셜, 그 다음에 파이 햇 r 사인 세타분의 1이 있고 파셜 파이분의 파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델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델 연산자를 함수에다 적용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수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함수와 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함수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잘 알죠. 함수는 뭡니까? 변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독립변수고 하나는 종속변수라면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의 함수다 이러고 y는 fx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어떤 독립변수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독립변수가 변하면 정해지는 거, 이걸 갖다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을 영어로는 field라고 하고 마당이라고도 하는데, 장은 뭐냐면 함수 중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독립변수가 공간의 위치인 좌표일 때,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가 r인 위치 벡터 또는 독립변수가 xyz, 좌표계를 하면 직각좌표계에서는 xyz,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로파이 z,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이면 그러면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변수가 공간의 위치면 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는 그래서 스칼라장과 벡터장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의 값이 스칼라이면 그러면 이렇게 스칼라장이 되겠어요. 여기에 여기 독립변수 쓰는데 r 이렇게 벡터로 썼죠. 이 r 이렇게 벡터로 쓰면 아직 좌표계를 안 정했다는 뜻입니다. 좌표계를 정하면, 직각 좌표계를 정하면 여기다가 x, y,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함수 값이 벡터이면 벡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수가 r이고 그 함수 값이 벡터이면 벡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벡터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 연산자와 이 델 연산자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 미분 연산자는 어디에 적용이 됐어요? 함수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S로 미분하면 S의 함수, 그러죠. S의 함수한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함수가 스칼라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죠. 그런데 델 연산자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독립변수가 x, y, z, 다시 말하면 위치의 한 점이죠. 그래서 델 연산자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와야 되냐면 장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함수 중에서 독립변수가 위치 벡터인 그런 게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칼라장이 오면 델은 벡터 연산자인데, 벡터 연산자에다가 스칼라 곱하면 그냥 벡터가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대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다 스칼라 곱할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쓰죠.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다음에 요걸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벡터 연산자 다음에 벡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벡터와 벡터는 곱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스칼라로 곱할 수도 있고 벡터로 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로 곱하면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덧 프로덕트를 딱 합니다. 벡터로 곱하면 여기다가 가위표를 딱 해가지고 벡터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딱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델 연산자를 스칼라 장에다가 적용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걸 그레디언트 U 이렇게 읽습니다. 저거 외워둬야지 되겠어요. 자, 요 놈은 뭐라고 읽냐면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F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컬 F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U 하면 별게 아니라 델 연산자에다 반드시 스칼라 함수의 델 연산자를 적용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F 하면은 이거는 벡터 장에다가 델 연산자를 적용했는데 이때 스칼라 곱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컬은 벡터 장에다가 델 연산자를 적용하는데 벡터 곱을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델 U 대신에 우리 어떻게도 쓰냐면 그레드 U 이렇게도 쓰면 이게 표기법입니다. 요 그레드 U 이렇게 쓰면 이건 델 U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이렇게 DIVF 이렇게 써요. 이거는 델 도 F하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컬도 어떻게 쓰냐면 컬 F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그럼 이거는 델 크로스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쓴 표기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델 연산자를 아니까 델 연산자에다가 스칼라장을 적용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칼라장에 델 연산자를 적용한 게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레디언트 U의 표현은 좌표계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델 연산자가 있는데 직각 좌표계에서는 델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고 원통 좌표계에서는 델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고 구좌표계에서는 델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델 U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U는 직각 좌표계에서는 여기다 U만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 앞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만 집어넣으면 원통 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 U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구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 U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U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이 궁금하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식이 이런 스칼라 장이 있으면 이 스칼라 장에 대한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어요. 면을 대표하는 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을 대표하는 식이 나오냐면 여기 스칼라 장이 있으면 스칼라 장은 뭐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면 그 식 하나를 만족하는 궤적은 면이 됩니다. 어떤 식 하나를 만족하면 식 두 개를 만족하면 면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어떻게 하냐? 선을 만듭니다. 식 3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X는 1, Y는 2, Z는 3. 이게 바로 식 3개나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식 하나를 만족하는 궤적은 면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Y는 A라는 식 하나가 딱 있다면 어때요? 공간의 모든 점들 중에서 Y값은 전부 A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간 중에서 Y값이 A인 걸 전부 다 모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XZ 평면에 평행하고 Y축에서는 A를 지나는 평면식이 되겠어요. Y는 A는 평면식입니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의 한 좌표가 상수하면 이건 평면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식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독립변수가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오고 그 좌표로 된 함수가 식 하나일 때는 면 하나인데 이것처럼 직각 좌표계의 좌표 하나가 상수하면 이거는 평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원통 좌표계에서 로는 A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통 좌표계에서 로 값이 다 같은 건 뭘 표시합니까? 이거는 단면의 반지름이 A인 원통의 옆면을 표시하겠죠. 그리고 구좌표계에서 R은 A, 그럼 이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반지름이 R인, 자, 이렇게 돼가지고,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면을 표현하는 식이 있는데, 이때 우리 스칼라장에다가 그레디언트 U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칼라장 U가 상수와 같으면 면이 대표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자, UR은 A, 그러면 이건 면을 대표합니다. 근데, U의 그레디언트, 델 U는 어떠냐면, 이 면, UR은 A인 면의 수직인 방향을 향하는 그 방향을 알려준다. 델 U가 벡터지요.
이 벡터가 어떤 방향을 알려주냐면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의 수직인 방향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선 방향을 구하는 식이 바로 그레디언트 U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정의한 식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 정의한 식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du는 그레디언트 U 덧 dr이죠. 그랬을 때 U는 일정을 만족하면, 그 면이라고 했어요. U는 일정. 그 U는 일정을 만족하는 데서 du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그게 0인데 dr을 그 면 위에 놓으면 du란 dr을 du가 0의 면 위에 놨을 때 델 U하고 곱해서 0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델 U는 바로 그 면과 수직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델 U가 바로 그런 면과 수직인 것을 나타낸다. 즉 여기서 R은 R0에서 델 U로 정해주는 벡터는 그 점에서 UR은 UR0, UR0가 상수죠. UR은 그 점에서 UR 값하고 같아야지 그 점을 지나겠죠. 그것과 같은 면의 수직인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각좌표계에서 아주 쉬운 맨 처음에 했던, 우리 다른 거 해도 좋은데 UR은 Y라는 스칼라장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 U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 U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편미분을 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U는 Y면 이 편미분들 파셜 X, 파셜 이걸 구하면 파셜 X, 파셜 U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Y인데 X로 편미하면 0이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한 건 0, Y로 편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죠. Z를 편미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U는 뭐가 됐어요? 자,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그레디언트 U는 어때요? 여기다가 0, 1, 0을 대입하니까 Y 해시 됐죠. 이게 바로 뭡니까? Y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죠. 그래서 아까 Y는 A 그러면 이 평면이라고 그랬죠. Y 해시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거.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U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서도 계산할 수가 있냐면 원통좌표계로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물론 직각좌표계에서 계산해야지 제일 쉽죠. 근데 Y를 원통좌표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로 사인 파이가 됩니다. Y는 로 사인 파이죠. 그러면 이거를 원통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겠어요. 원통좌표계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칼라 장에 대해서 이 편미분한 걸 구하면 라운드 U 로분의 라운드 U는 뭐가 돼? 사인 파이죠. 그 다음에 라운드 파셜 파이분의 파셜 U는 뭐가 돼요? 로하고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Z는 없으니까 0 되죠.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로 헷 사인 파이 더하기 파이 헷 코사인 파이 되는데, 요게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 Y 헷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면에 대해서 UR은 로 사인 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게 일정한 거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게, 자, Y를, 자, 이렇게, Y 방향으로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똑같이 또 구좌표계에서도 우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구좌표계에서 표시하면, Y를 표시하면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구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 편미분을 다 구하겠어요. 편미분 다 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하고 같아지냐면 Y하고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좌표계에서 구하든지 결과는 어때요? 다 똑같은 결과를 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같이 UR은 Y 같은 그런 스칼라 장에서는 어떤 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쉽습니까? 직각좌표계를 사용하는 게 쉽죠. 그래서 좌표계란 우리가 편리할 때 결과는 어때요? 다 똑같지만 편리한 좌표계를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델 연산자와 연관된 것 중에서 그레디언트를 맨 처음 했습니다. 델 연산자를 정의하고 그레디언트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컬 이런 것들을 각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예정입니다.